도와주세요. 교실 앞 대형 스크린에 띄운 영상 속 한 노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명의 아이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서울도 도쿄도 아닌 런던이라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하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며 괜찮으세요? 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 베이징, 도쿄로 떠났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시민교육교사 에밀리 푸처입니다. 런던 공립중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가르친 지 15년이 됐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푸처, 올해 39살이죠. 아이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7학년 아이들에게 양보와 배려 주제로 토론 수업을 했죠. 버스에서 노약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자리를 양보하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놀림감이 된다고 했죠.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다시 물었어요. 돕다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냥 지나가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착한 일하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말도 나왔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열정을 쏟았는데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니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죠. 런던 지하철에서 10대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영상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날 동료가 CNN의 한중일 시민의식 비교 다큐멘터리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놓친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피곤했지만 호기심에 영상을 틀었어요. 세 나라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실험한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이 길에서 쓰러지는 상황을 연출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본 거죠. 일본 아이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어요.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중국 아이들은 웃거나 동영상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달랐어요. 한국 초등학생들은 즉시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왜 한국 아이들만 달랐을까? 라는 자막이 나왔을 때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15년간 가르치려 했던 것을 한국 아이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안식년을 내서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죠. 시민교육의 차이가 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교실은 무너졌지만 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작은 빛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안식년을 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진급도 앞두고 왜 하필 지금인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각 나라에서 한 달씩 머물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국 교육부에 연락해 학교 방문과 수업 참관을 신청했죠. 영국 교사라는 신분이 도움이 됐어요.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아시아인지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나 에스토니아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그들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CNN 다큐에서 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마지막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제 여행 계획을 설명했죠. 더 나은 선생님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학생이 왜 그런 먼 곳까지 가는지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일본 도쿄였어요. 일본은 예의와 질서로 유명한 나라죠. CNN 다큐에서 본 것과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4월에 도쿄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도착 첫날부터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죠. 일본 문부 과학성의 소개로 도쿄 시내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학교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죠. 아이들은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복도에서도 조용히 걸었습니다. 첫 수업 참관은 도덕 교육이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예의를 주제로 적었죠. 40분 수업 내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만 했어요. 토론이나 질문은 없었죠.
수업 후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행동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답했죠. 이틀 후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학교 앞에서 일부러 짐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죠. 놀랍게도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한 학생과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장은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죠. 예전에는 달랐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근처 공원에서 노인이 의자에 앉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아이는 친구에게 속삭이며 웃었죠. CNN 다큐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형식적 예의는 가르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죠. 세 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이 서 있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눈치를 보더니 일부러 잠든 척했어요. 옆 사람이 노인을 보라고 눈짓했지만 학생은 모른 척했죠. 통역사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통역사의 설명에 따르면 양보하면 SNS에 올라가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며 착한 척한다는 놀림을 받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일본의 교육도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진 듯 했죠. 예의와 배려가 겉모습에만 머물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일본 체류를 마치며 노트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어요. 표면적 예의는 있으나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며 교육은 지식 전달에 머물고 실천은 강조되지 않는다고 기록했죠. 다음 목적지인 중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도쿄 시내를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질서 속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르침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었죠. 과연 중국은 어떨까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건물들, 넓은 거리, 국가의 존재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랐죠. 입국 절차가 복잡했어요. 교육부 초청장이 있었는데도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교육부 관계자 왕 씨가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미소로 제 방문 일정을 설명했어요. 왕 씨는 중국의 시민 교육이 집단의 조화와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며 본 도시는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표정에서는 딱딱한 느낌이 들었죠. 첫 방문지는 베이징 중심가의 모범 초등학교였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줄 맞춰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놀랍도록 일치했죠. 교장 선생님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학교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매년 시민의식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수업을 참관했어요. 선생님 질문에 아이들은 암기한 듯 일제히 대답했죠. 수업 후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노인 교사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형식적 인사만 하고 돕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통역사 리 씨와 실험을 했죠. 학교 앞에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학생들은 멈춰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한 학생은 휴대폰으로 촬영했죠. 한 학생이 노인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냐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리 씨가 상황을 중재했죠. 리 씨는 중국에선 체면이 중요해서 도와주는 척만 가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도움보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중요시한다는 말이었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교육은 감정을 가르치지 않으며 지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개인의 선행은 가족 책임이라는 견해였어요. 베이징 외곽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노인 청소부를 밀쳐 넘어뜨렸죠. 주변 학생들은 웃었고 교사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 쇼핑몰에서 노인이 쓰러지는 상황을 연출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고 일부는 사진만 찍었죠. 리 씨는 중국에서 피해 뒤집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도왔다가 사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 돕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한 달간의 체류를 마치며 노트에 정리했죠. 집단 질서와 체면 중시, 진정한 공감과 도움 행동 부족. 교육이 지식과 이론에 치우쳐 실천적 선행보다 체제에 맞는 행동 강조. 베이징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를 방문했지만 CNN 다큐에서 본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두 나라 모두 형식적 교육만 있고 실천이 부족했죠. 한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고 선선했어요.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제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온 곳이었죠. 그저 CNN 다큐에서 본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입국 절차는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직원들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무거운 캐리어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는데 힘이 붙여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공손하게 인사하더니 짐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죠. 피로에 지친 상태였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는지 묻자 아이는 할머니가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제 짐을 택시 승강장까지 옮겨주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아이는 손사래를 치며 인사하고 떠났어요. 첫 만남부터 CNN 다큐에서 봤던 모습이 현실에서 펼쳐진 겁니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울 시내 호텔로 가는 동안 기사님은 한국이 처음이냐고 물었죠.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한국 방문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육 시스템 연구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기사님은 자녀 교육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학업에 쏟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학업 얘기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조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른 공경하고 이웃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리셉션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CNN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왔냐고 물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교육부에서 영국 교사가 온다고 연락받았다고 했어요. 교육부 담당자가 내일 아침에 마중 나온다는 메시지도 전해주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죠. 공항에서 만난 학생의 자연스러운 도움, 택시 기사님의 따뜻함, 호텔 직원의 세심함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교육부 담당자와 만난 후 초등학교 방문, 수업 참관, 그리고 교사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기대보다 설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교육부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방문할 초등학교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학교는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했고 특히 오늘은 배려와 존중의 날 행사가 있다고 했죠.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김 선생님에게 CNN 다큐멘터리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죠. 그건 우연히 촬영된 장면이었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아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외관상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평범한 5층 건물이었죠.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복도에 전시된 작품들,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환영 인사 후 배려와 존중의 날 행사가 열리는 강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강당에는 3학년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프로그램은 배려와 존중에 관한 짧은 연극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어요. 내용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돕는 학생들의 이야기였죠. 놀라웠던 점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연극 후에는 긴급 상황 대처법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길에서 누군가 쓰러진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어요. 한 여학생은 안전 확인, 어른에게 알림, 119 신고 순서를 말했죠. 다른 학생은 쓰러진 분의 상태 확인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실습으로 이어졌어요. 학생들은 모둠을 이루어 실제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교실 한쪽에 노인 역할을 맡은 교사가 있었고 아이들은 차례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실습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진지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생활 기술이었죠. 한 학생은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연습까지 했어요. 위치 설명, 상황 설명, 지시 따르기까지 완벽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10살 남자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영국에서는 이런 실습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영국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해했고 주로 책으로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생각하더니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냥 도우면 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논리가 제 15년 교직 생활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 같았어요. 다음 수업은 4학년 교실의 우리 마을 지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들은 마을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 모둠은 노인들의 횡단보도 건너기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그들의 해결책은 놀라웠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이 돌아가며 노인들의 횡단을 돕는 안전한 건널목 프로젝트였어요. 이미 학교장 승인을 받아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담당 교사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시민의식이 자란다는 철학이었어요. 점심시간의 광경도 인상적이었죠. 저학년 아이들이 먼저 식사하고 고학년들은 배식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오후에는 5학년 공동체 속의 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교사는 사회 일원으로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한 여학생의 대답이 기억에 남았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이나 성공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영국에서 가르치려 했던 것을 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교실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담당 교사가 다가와 확인했어요. 감동받았다고 말했죠.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은 이 아이들이었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일주일제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CNN 다큐에서 본 실험을 직접 재현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세 나라에서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반응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교육부 김 선생님에게 제안했어요. 김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며 즉시 계획을 도와주셨죠. 우리는 세 나라 학교 앞에서 같은 시나리오를 연출하기로 했어요. 노인 역할 배우, 카메라맨, 관찰자가 필요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주셨어요. 먼저 일본 실험 영상을 확인했죠. 도쿄 중학교 앞에서 노인 역할의 배우가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10분간 50명 이상의 학생이 지나갔지만 도움을 준 학생은 단 3명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머뭇거리며 접근했죠. 베이징 실험은 더 냉담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한 학생은 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60명 중 도움을 준 학생은 단 1명, 그것도 어른의 지시 후였죠. 서울에서의 실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이 쓰러지자마자 학생들이 즉시 달려왔어요. 두 학생은 노인을 부축하고 한 학생은 가방을 들어주었죠. 다른 학생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도 도울 것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세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영상으로 확인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제 생각도 정리됐어요. 김 선생님과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교육 방식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일본과 중국은 이론 중심, 한국은 실천 중심이라는 설명이었죠. 일본은 예의를 가르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국은 집단 질서를 강조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행동은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제 상황 체험 교육이 주를 이뤘어요. 실험 영상으로 서울 중학교에서 비교 수업을 했죠. 학생들에게 세 나라 반응 차이를 보여주고 토론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나라 아이들이 돕지 않은 이유를 물었어요. 사회 환경과 교육 방식 차이를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도움 행동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결과를 영국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죠. 시민의식 교육의 국가별 비교 보고서를 작성해 영국 교육부와 CNN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CNN은 즉각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 차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글로벌 시리즈를 계획 중이라고 했죠. 마지막 주에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교사들 앞에서 세 나라 교육 방식과 결과를 발표했어요. 김 선생님은 작별 선물로 전통 매듭 책갈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새 시작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였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죠. 한국 교육의 힘은 가슴으로 배우는 데 있다. 행동으로 배우고 실천으로 이어진다. 런던행 비행기에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 연구였지만 이제는 제 교육 철학을 바꾼 경험이 됐어요. 영국 학생들과 이 경험을 나눌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 날은 흐린 토요일이었어요. 3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에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첫 미팅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 여행에 대해 궁금해했죠. 제가 가져온 영상과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세 나라의 실험 결과를 보며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놀랍게 바뀌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지원 아래 서울식 배려주간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제7학년 담당 반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본 실천 중심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의 반응이 의심스러웠죠. 학생들이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책으로 배우면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배움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영상을 보여주자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긴급 상황 대처법 실습이었어요. 학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점차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한 저학년 학생이 복도에서 넘어졌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반 학생 둘이 즉시 달려가 도왔어요. 일주일 후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이었죠.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자 학교 전체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친절 인증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누군가를 도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죠. 예전에는 비웃음거리였던 행동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학부모 면담날 여러 학부모들이 변화를 언급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더 배려심 있게 행동한다는 이야기였죠.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변화에 주목했어요. 전체 교사 회의에서 배려와 존중의 문화 확산 계획을 발표했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전체 커리큘럼에 실천적 시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관찰했죠. CNN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팀도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영국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담았어요. 제7학년 반 학생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시민의식 리더가 되었어요. 저학년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배려 문화를 확산시켰죠. 사람들이 이 변화를 K-시민 교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류 문화의 새로운 흐름이 더해진 셈이었죠. 영국에서의 서울식 배려주간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둔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죠. 국제교육협력 포럼에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우러 갔던 나라에서 이제는 제 경험을 나누라고 초대받다니요.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출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의 영광이라며 꼭 다녀오라고 했죠. 비행기 안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려를 실천하는 나라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담은 영상과 사진도 준비했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었죠. 그는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인사를 나눴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가 CNN을 통해 한국에도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영국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다음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포럼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연단에 오르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우러 왔다가 가르침을 받아간 교사라고 소개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배려가 영국 교실을 변화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영상을 통해 영국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냉소적이던 아이들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노인센터를 방문하는 장면에서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사가 한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한국은 아이들이 배려를 실천하는 나라라고 답했어요. 지식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죠. 포럼 이후 서울 시내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에 참관했던 그 학교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제 덕분에 학교가 세계에 알려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기억하는 얼굴도 있었죠. 수업 참관 후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영국 친구들도 우리처럼 남을 돕는지 물었어요. 미소 지으며 이제는 그렇다고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을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죠. 서울교육청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제교육협력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1년에 2번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교육 경험을 나누는 역할이었죠. 깊은 감동과 함께 수락했습니다. 이는 큰 영광이며 두 나라의 교육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마지막 날 김 선생님과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강물을 보며 그는 세계는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장 먼저 실천한 나라라고 답했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 개의 고향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영국에, 영국의 경험을 한국에 나누며 교육의 가교가 되리라 다짐했죠. 교육은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